그런가 하면은 주말 사이에 군 장성들이 골프를 그렇게 많이 치러 갔다 그럽니다. 일부에서 이 소식 전해드렸어요. 태릉 골프장에서 많이들 군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75개 팀이 지난 주말에만 골프를 쳤다. 정말 비상시국이 맞느냐. 3808님, 7725님 등등 여러분이 문자 주셨는데 권영철 선임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지금 비상시국이라고 뭐 대통령 얘기하고 전방의 군인들 긴장하고 있는데 75개 팀이 골프 쳤는데 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치러 가셨습니까 하니까 키 리졸브 훈련 시작하면 한참 동안 못 치잖아요. 이게 답변이었다 그래요. 이게 상황이 남북 간이 항상 우리가 정전 상태이긴 하지만 대치 상황 아닙니까? 위기 아닌 상황은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거는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은 군 장성들이 대규모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그렇게 극심한 위기 상황으로는 보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반증인가요? 그럼 우리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지금 그럼 일부러 골프장 갔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차원에서 저건 뭐 이 문제 때문에 한동안 이제 군 관계들 공격을 받긴 하겠지만은 상황을 그렇게 보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도. 오늘 주제도 지금 한반도 사실 긴장 상황 방금 관련된. 김현정 앵커 말대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우리가 저도 오늘 아침 뉴스만 뭐 신문을 보고 방송을 보다 보니까 야 정말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감을 느꼈는데 실제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다뤄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러니까 뭔가요? 한반도 긴장 왜 극한으로 치달을까? 왜 극한까지 가느냐. 정해봤습니다. 정말 한반도 분위기 심상치 않은 것만은 사실인데 뭐 공식적으로 말입니다. 예. 혹시라도 충돌하는 일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많은 분들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여러 전문가들과 통화도 해보고 취재를 해보니까 남북 관계 전문가나 정부 당국자, 야당 유력 정치인들도 실질적인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DN 포커스 김종대 편집장은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도 엄중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실제적인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는 남북 양쪽이 기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실제적인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기싸움이다. 지금 뭐 사실 남북 간 개성공단 문은 여전히 열려 있죠. 그리고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와는 좀 다른 양상이 있죠. 뭐 전면전은 아니겠지만 북한이 지금 위협하듯이 그런 전면전은 아니겠지만 연평도 사태 같은 국지전, 무력 충돌 이런 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나 남북 관계 전문가들도 철저한 대비는 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걸 뭐 단정적으로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빚을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건 남북 양측의 고위 당국자들이 언급하는 대로 전면전이나 대규모의 무력 충돌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은 계속 말이 뭐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러다 보면은 국지전이나 어느 한 곳에서 터질 가능성에 있죠. 철저한 대비는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 겁니다. 1994년에 한반도에서는 전쟁 발발 위기까지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불바다 그런 게 있었죠. 지금도 남북한 군 고위 관계자들이나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질 경우에 이런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의 상황이 1994년과 비교해서는 낮은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박지원 의원도 남북 양측이 말로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까 국지전에 대비는 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꼭 일어날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 상황에서 더 높아지기보다는 조금 더 좀 차분해질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도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자신들의 위협처럼 실제로 도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의 근거는 뭔가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사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3파역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망나니 짓을 하면서 하는 거 벼랑 끝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거는 미국에 구애하는 차원일 것이다. 미국에다가 말하자면 좀 칭얼칭얼대면서 우리랑 얘기해달라. 그러면서 북한이 현실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예. 남북 문제에 정통한 정부의 한 당국자도 방아쇠를 당길 곳은 북한인데 북한이 먼저 당길 수 있겠냐. 큰 소리 치는 건 스스로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예, 예. 그런 얘기를 했고요. 김종대 편집장도 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한미연합군이 바로 북한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될 텐데 예. 상황이 크게 번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도발하지는 않을 거다. 않을 것이다라고 예. 보는 전문가 의견이 훨씬 지금 높다는 말씀이십니다. 예. 근데 북한이 말입니다. 예. 유독 이 한미 합동 훈련,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뭐죠? 매년이래요. 어쨌건 이 키 리졸브 훈련의 성격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떤 이 성격? 키 리졸브 훈련은 한반도 긴급 상황 시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을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집중 연습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동시에 또 독수리 훈련이 3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벌어집니다. 예, 예. 근데 독수리 훈련 규모가 한국군 20만 명, 미군이 1,000명이나 됩니다. 규모가 큽니다. 그러네요. 이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게 북한의 북침 연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좀 재밌는 그 분석이 나왔는데 박지원 의원이 그 남북 대화 당시에 교류 당시에 이런 걸 물어봤다 그래요.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 아, 북한한테 네, 직접적으로 북한 측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예.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게 이유? 무슨 이유 얘기냐면은 이게 우리가 한미 합동 훈련을 하면서 전투기 10대가 공중에 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북한도 맞대응해서 10대가 떠야 된다는 겁니다. 아, 똑같이. 예. 그리고 우리가 한 개 사단이 기동 훈련을 하면은 북한도 한 개 사단 기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훈련 이번에 똑같이 한다는 보도 그러니까 나왔어요. 이런 비슷한 규모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훈련을 하다가 전투기 10대가 떴다가 갑자기 넘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아하, 기름도 없는데. 그렇군요.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뭐 그런 분석도 경제적인 있습니다. 이유도 한몫한다. 예. 그럼 그게 경제적인 이유가 주요하다면 한반도 네. 상황은 이렇게 뭐 긴장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악화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게 북한이 대규모 뭐 이래 공군 훈련을 한다, 항공기들이 막 뜨고 이러면은 우리 측 대응해서 안 뜰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 북한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북한이 대규모 군사 기동 훈련하면은 남한에서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는 이유를 이런 남북한 긴장 관계에서도 보지만은 예. 어쨌건 6강 중에 미국도 오바마 2기 집권이 시작이 됐죠. 예. 중국은 시진핑 체제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도 아베 정권이 얼마 전에 들었었죠. 예. 남북한도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아직 뭔가 좀 덜 다져진 안정이 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외부적인 상황을 통해서 혹시 타개하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건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민감해진 것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핵실험 할 때마다 한반도가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이번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면은 우리 남한에서도 핵 보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네. 대만도 그냥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동북아가 바로 핵 도가니에 빠져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데 어쨌건 남북한 양쪽 관계자들이 말로서 계속 주고받으면서 좀 이래 위기를 고조시키는 거는 좀 그만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예. 국민들도 참 불안해하고 이 위기가 실물 경제로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기자수첩 Y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